매년 이맘때면 태평양 전쟁에 관한 이슈가 언론에 오르내린다. 그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대부분이 정치적 시점이나 군사력에 의한 것이며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는 많지 않다. 그러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전쟁과 경제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경제력은 전쟁 수행 능력 그 자체라는 게 현실이다. 경제라는 단면에서 태평양 전쟁을 되돌아볼 때 무슨 말이 나올까? 국가 예산의 280배를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전쟁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액수가 전쟁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규모가 컸던 태평양 전쟁에는 도대체 얼마의 전비가 투입됐을까? 사실 태평양 전쟁에서 전비의 실체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전쟁 중이라고 하지만 일본 정부는 매년 예산을 짜 기록도 했다. 그래도 액수가 불분명한 데는 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군부가 독단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점령 지역에 있어 군표 어음의 일종나 독자적인 현지 통화를 남발해 이 재원을 기초로 자금을 현지 조달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금액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태평양 전쟁이 일본 경제의 기초 체력을 완전하게 오버한 전쟁이며 이것에 의해서 격렬한 재정 인플레가 발생. 전쟁 기간 중미 일본의 엔화의 화폐 가치가 상당히 훼손됐기 때문이다. 전비의 실체를 잘 모른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라면 짐작할 수 있다. 구대장성이 전후 자료에 따르면 태평양 전쟁 중일 전쟁을 포함해서의 명목상의 전비 총액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은 약 7,600억 엔이다. 금액만 들으면 의외로 적다고 느낄지 몰라도 중일 전쟁 개전 시의 GDP 영미리는 GNP 228억 엔이어서 전비 총액의 GDP 비율을 계산하면 무려 33배가 된다. 또 국가 예산 중일 전쟁 개전 당시 일반 회계에 대한 비율에서는 280배라는 천문학적 숫자이다. 무엇보다 이 숫자에는 조금 조작이 있다. 태평양 전쟁 전비는 너무 방대해 세금을 써 마련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전비의 대부분은 일본은행에 의한 국채의 직접 인수에 의해서 조달되었다. 현재의 양적 완화 방안도 통하는 곳이 있지만 일본은행이 무제한으로 윤전기를 돌린다는 것이어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전쟁 중에는 가격 통제가 깔려 있었기에 그다지 표면화되지 않았던 것이었지만 그래도 전쟁이 시작되자 물가 수준은 점점 올라갔다. 이 재정 인플레이션은 종전 이후 준 인플레이션으로 폭발하게 된 셈인데 전비의 실태를 감안할 때 인플레율을 고려해야 한다. 이어 일본군은 점령 지역에 국채 금융기관을 설립해 현지 통화와 군표 일종의 약속원 등을 남발하며 무모한 전비를 조달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경제는 파괴되고 일본 내를 훨씬 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지만 점령 지역에서의 인플레이션 실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어쨌든 점령 지역에서는 상당한 인플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의 교환 레이트는 종래대로 동결되었으므로 서류상 일본은 베이스의 군사비가 부풀어 오르는 결과가 되었다. 무리도 정도가 있다. 당시 국내의 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하며 더욱이 현지의 인플레이션율을 국내 1.5배로 가정할 경우 실질적인 전비의 총액은 약 2천억 엔으로 계산된다. 만일 이 숫자가 옳다고 하자 GDP 비율은 8.8배, 국가 예산과 비율은 74배가 된다. 조금 전 비율에 비하면 많이 작아졌지만 그래도 엄청난 액수임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4,400조 엔의 비용을 투입한 것이다. 이러한 전비 부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예금 봉수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재산을 강제 징수하는 형태로 보충이 이루어졌다. 세율이 높은 사람이 자산의 구할이 징수됐으며 부유층의 대부분은 이로써 재산의 대부분을 잃게 됐다. 그렇다면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미국의 모습은 어땠을까? 태평양 전쟁은 미국에도 큰 전쟁이었지만 그래도 일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은 가벼웠다.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의 전비 총액은 약 3천억 달러. 개전 당시 미국의 GDP는 920억 달러여서 GDP 대비 3.2배나 많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과 동시에 유럽에서는 독일과 전쟁을 치러야 했다. 대규모 전쟁을 두 곳에서 수행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의 부담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면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의 크기가 알 수 있다. 참고로 제1차 대전 때 영국의 전비 총액도 당시 GDP의 3.8배 수준이었다. 국가의 존망을 건 전면전이더라도 무제한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GDP의 3배에서 4배 정도라서 무리 없이 전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한계치라고 봐도 좋다. 그런 점에서 보면 태평양 전쟁은 처음부터 무리했던 전쟁이라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이의 창업자인 나카우치 이사오가 징병돼 전지로 향하던 중 일본군이 굶주리는 가운데 미군들이 기지 내에서 아이스크림을 마음대로 먹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은 유명한데 숫자상의 체력 차는 이런 일상적인 광경에도 반영된다.